저는 금리가 내려가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위험한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금리를 내린다라는 거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지금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경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지방에 집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지금 분위기에 휩싸여서 같이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팔면 안 되죠. 팔면 안 되죠. 지금은 참고 오히려 한 채나 두 채를 더 사셔라 나중에. 그게 저는 훨씬 더 맞을 것 같아요. 정부가 네.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네. 뭐 매입 중에 있고요. 네. 구독자분들께서는 네. 국민의 세금으로 지금 시장이 안 좋아졌다고 아파트를 막 사도 되는 거냐 정부가 미분양 난 걸. 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정부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표님? 미분양이 쌓인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물건을 만들었는데 이게 재고가 쌓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건설회사들의 이제 재고가 쌓이는 거겠죠. 그리고 뭐 건설회사, 시행회사, 분양회사 전부 다 힘들겠죠. 네. 자, 그러면 미분양이 계속 쌓이면 이런 회사들이 부동산 관련한 기업들이 어떻게 될까요? 뭐 부도가 날 수도 있겠죠. 부도가 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부도가 나면 그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직장을 잃게 되고 네. 단순히 회사 한두 개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지역 경제나 심지어는 한국 경제 전반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렇죠. 동시다발적으로 막 그렇죠. 다들 그렇다면. 자, 그러면 국민들의 세금 그렇게 놔뒀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그분들 경제가 직장 잃은 사람들은 너무 많아질 거고. 그렇죠. 그죠? 경제도 안 좋아질 거고. 그분들이 막 가족들이랑 외식도 월급 받아서 하고 그런데 그런 네. 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분들이 또 실직을 하면 그분들도 다 대출 있고 뭐하고 할 텐데 그렇죠. 다 줄줄이 사탕으로 뭔가 문제가 되겠죠. 자, 그 그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국민의 세금으로 좀 이런 미분양 아파트를 네. 매입을 해서 최악의 상황만은 면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을까요? 그게 뭐 말씀만 들으면 정말 네. 최악의 상황을 막아서 네. 물론 잘못 판단한 책임은 있겠지만 네. 어느 정도 합리적 가격으로 매입을 한다면 일단 그렇죠. 살려서 그렇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아요. 맞다는 생각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도의 문제예요. 듭니다. 정도의 그런 미분양 난 거를 이거를 얼마에 살 거냐. 또 이 산 걸 가지고 또 뭘 어떻게 할 거냐. 네. 이거의 문제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이런 정부의 역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은 올라갈 때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게 좀 브레이크를 시키는 역할,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또 이렇게 하락하는 시기에는 또 너무 떨어지지 않게 뭔가 이렇게 좀 받쳐주는 그런 역할들을 정책적으로 하는 게 저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일부 얘기처럼 국민의 세금으로 일해도 되는 거냐. 그것만 보면 그래요. 제 생각 아니 이거 본인들이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미분양 난 건데 진짜 국민의 세금을 이래도 되냐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럼 만약에 국민의 세금을 만약에 안 했어요. 그랬을 때 또 파장에 대한 그런 영향은 또 이건 또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게 자칫 대한민국을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정책들을 아마 펼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모두의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찬성을 하는데 그러면은 또 이제 또 중요한 게 네. 아니 그렇다고 제 생각에는 뭐 제가 짧은 소견이지만 이 20년, 21년에 우리 가격이 굉장히 비싸졌잖아요. 아파트들이 네. 분양가가. 네. 근데 그 분양가로 사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렇죠. 맞습니다. 분양가로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할인을 좀 당연히 좀 해야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한 기업들도 원래 이익의 마진이 이 정도 마진 확 줄여서 지금 회사가 무너질 판인데 살려주는 거니까. 살려주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할인 많이 해서 또 정부가 그런 것들을 매입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뭔가 뭐 임대를 한다든가 뭔가 좀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하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좀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아무튼 이게 얼마에 살 거냐에 이게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아마 잘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준을 잘 세워주셔서 네. 국민분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그렇죠. 수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1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결과가 네. 시장에서 좀 예측하는 거에 부합을 해서 네. 작년 연말만 해도 앞으로 금리 더 오를 거다 했었는데 요즘은 금리 인상은 뭐 1회 네. 많아야 뭐 한 2회 정도 네. 뭐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뭐 금리 인하가 나올 수도 있다. 네.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금리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그리고 금리가 떨어진다면 네. 금리가 떨어지면 부동산 집값 하락 네. 멈출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금리가 뭐 어떻게 되는 거는 사실 이건 너무 어려운 주제지만 아마도 금리는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올해 중으로는 고점을 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금리가 좀 떨어지면 좋아질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데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것도 제가 명확한 데이터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금리가 내려가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위험한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려가는 게요? 네, 내려가는 게. 우리는 올라갈 때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내려가면 오르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데 그러니까 대표님은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네. 내려가는 게 더 문제다. 내려가는 네. 게 더 문제다. 네. 자, 이제 요 데이터는 뭐냐면 네. 한국의 기준금리와 한국의 코스피를 보여주는 데이터예요. 네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금리를 올렸죠. 네. 과거에도 금리를 쭉 올렸고 이때는 금리를 올릴 만큼 경제 상황이 탄탄했기 때문에 금리를 올렸던 거예요. 근데 금리를 내렸죠. 그렇죠. 금융위기 때문에 확 내렸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금리를 더 일찍 내렸죠. 네. 2007년 말부터 금리를 내렸습니다. 네. 자, 금리를 내린다라는 거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지금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경제가 심각한 거예요. 경제가 너무 우리 지금 부동산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정책 나오듯이 그렇죠. 이렇게 내려서라도 경제를 일단 그러니까 부양을 해야 될 만큼 상황이 네. 안 좋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금리가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이제 금리 인상 이렇게 이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멈춰 내려갔죠. 네네.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거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이미 그 전부터 박살이 났죠. 그쵸. 둘이 이때 잠깐 반등 들어왔지만 금리가 내려가면서 본격적으로 박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너무 그럴듯한 말을 하지만 진실이 아닌 거에 너무 휘둘리시는 것 같아요. 금리가 이제 금리 인상 멈추고 금리가 조금만 내려가면 주식은 부동산이건 다시 좋아질 거야. 언뜻 들어보면 너무 그럴듯하죠. 왜냐하면 너무 금리 인상 때문에 이랬으니까. 하지만 실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하면은 완화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안 좋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본격적으로 하락장의 신호탄이고 금리를 내린다는 건 뭐예요?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만큼 자산 시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인하된다는 얘기는 저한테는 어떤 의미로 들리나 지금 경제 침체에 본격적인 신호탄이 올라가고 있는 거구나. 네. 근데 언제는 기회가 될 수 있냐? 금리가 이렇게 쫙 내리는 초기가 아니라 쫙 내려서 네. 이 바닥 찍었을 때 이때는 기회가 될 수 있죠. 이때는. 그래서 당장 지금 금리가 조금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부동산 집값이 하락을 멈출 수 있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네. 오히려 하락이 본격적인 어떤 경기 침체만으로도 하락폭이 커질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제 부동산 하락장이 끝났다라고 속속에 단언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출 금리가 포함이 된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를 보시면 됩니다. 지역별로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가 다 달라요. 네네. 근데 주택 구매력 지수가 매력적인 수준에 있을 때 그때 사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격이 충분히 떨어져서 그렇죠. 이 정도 대출 금리면 네. 싸다가 돼야 되는데 네. 금리가 떨어졌는데 집값은 여전히 비싸. 그렇죠. 그러면 매력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리 조금 내려간다고 좋아진다? 이거는 완전 지금 헛다리지고 계시는 거죠. 네. 대표님 그런 말씀만 들으면 네. 이게 하락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하락 기간이 앞으로 최소 2년 내지 5년 정도 간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대표님은 좀 하락 기간 혹은 정체 기간 네. 어느 정도로 좀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하락 기간을 지역마다 다른데요. 네네. 빨리 오는 지역들은 올해 말에도 올 수 있고요, 바닥이. 네. 서울이나 수도권 기준으로는 한 24년 말이나 네. 한 25년 즈음에는 바닥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아파트 이제 실거래가 캔들 차트를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네. 자, 이거는 이제 한국에 이제 1000세대 이상짜리, 1000세대 이상짜리 필터만 적용한 거예요, 실거래가. 네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지금 많이 떨어졌죠? 네네. 평당 한 4,800 거의 5,000까지 갔다가 지금 3,000 한 중반, 중간 정도까지 지금 내려왔는데 저는 이 가격이 한 17, 18년도 네네. 가격까지 저는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한 2,000 초중반까지. 지금 이제 3,000 중반이니까 2,000 중반까지 떨어져야 되는 거죠. 거의 그래도 한 30, 40%는 더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완전 머릿속에서 잊어야 되니까 요거 잊어야 되는 거고 이제 4,000대부터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상당히 많이 좀 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근데 지금의 하락 속도가 네.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이렇게 보신 것처럼 가파르잖아요. 네네. 가파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 각도로 내려간다면 한 내년 말이나 내후년 25년 정도에는 바닥을 우리가 논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일부 지역은 또 달라요. 예를 들면 충남을 한번 가보시면 자 충남은 사실은 별로 오른 게 없어요. 2013년부터 네. 13, 14, 15, 16, 17, 18 이때 어때요? 오른 거 있어요? 뭐 거의 없죠.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근데 18년 만 19년 초 중반 이후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안 좋고 덩달아서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벌써 지금 600 초반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실거래가 기준으로. 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당 550, 500 초반까지 떨어지면 어때요? 과거에 이제 그러면 안정적이었던 가격. 예, 이 가격은 13, 14, 15, 16, 17, 18년의 가격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600이니까 550이면 지금 50만 원이니까 네. 한 10%? 그쵸. 예. 근데 아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같이 덩달아서 더 떨어질 거예요. 휩쓸려서 또 한 15% 20%. 그렇죠. 그러면 그때가 뭐다? 좀 저렴하다고. 저는 저로의 매수 찬스라고 봐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지금은 이제 아파트를 짓는 원가가 네. 2013, 14, 15, 16, 17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뭐 어쨌든 원가는 지금 많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랐다고 하니까. 그렇죠.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고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네. 그래서 부동산 관계자분들한테 제가 여쭤봤는데 건축비만 네. 땅값 빼고 네. 건축비만 평당 지방은 500 정도 해요. 수도권은 700에서 800 정도 하고요. 건축비만요? 건축비 원가만.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공급 면적 기준으로 이야기한 거고요. 네. 근데 여기서의 데이터는 지금 공급 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는 땅값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가격이 만약에 500만 원 초반까지 내려온다? 그러면은 원가 수준 너무 매력적이에요. 근데 땅값이 여기 또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싸다. 그런데 이런 지방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일단 충남도 그렇고요. 네. 충북도 보겠습니다. 자, 충북도 어때요? 충북도 2014년 가격이 600이에요. 네. 그 다음에 한 13년 가격이 500 초반. 네네. 그리고 이때도 한 500 초반 됐었고. 근데 지금 벌써 한 600 중반이에요. 여기서 좀 한 평당 110만 떨어지면 네. 한 55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럼 어떨까요? 과거에 뭐 2012, 13년 거의 이제 그 수준. 맞아요. 수도권이랑은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전국에서 일자리가 최근 1년 동안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서울? 글쎄 경기도? 서울 경기도 아닐까요? 그렇죠? 뭐 평택 이런 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자, 일단 일자리를 한번 볼게요. 네. 최근 1년 동안 인구 10만 명 이상. 1등이 누구죠? 충북이네요. 충북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다. 세종보다도 높다. 세종보다도 높다. 서울 어디 있어요? 서울 6등이죠. 서울 2%. 서울보다 지금 2배 넘는 일자리 증가율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일자리가 많다는 건 뭐예요? 당연히 거기에 사람들이 좀. 그쵸. 거주해서 좀 내가 터전을 잡아볼까. 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어떻다? 이제 뭐 조금만 여기서 더 떨어지면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적절하다가 아니라 싸다. 싸다. 근데 서울은 아직은 쌀 일이 한참 멀었다. 그쵸. 근데 일부 지방 지역들, 뭐 충남이나 충북이나 네. 물론 충남은 조금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입주물량이 좀 있는 곳이 있어서 네. 아마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 싸다. 더 싸다. 더 너무 싸다. 좋은 기회다. 더 싸다. 네? 저는 사실 지금 줍줍할 기회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 정도면 싼데 물량 때문에 더 싸다. 뭐 그렇죠. 미련 난다. 네. 또 전북도 볼까요? 자, 전북도 어때요? 좀 오르다가 지금 덩달아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네네. 한 평당 한 500 초중반이면 되게 메리트 있는 가격이 거의 오른 게 이거 거의 2010년대 초반 이 가격이에요. 그렇죠. 이제 10년 전 가격은 사실 이렇게 거품이 끼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네. 가격에서 꼈다 하더라도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제 정상가가 된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지방에 집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지금 분위기에 휩싸여서 같이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팔면 안 되죠. 팔면 안 되죠. 그렇게 나는 비싼 거품이 아니니까. 그럼요. 비싼 거품 아니니까. 팔려면은 뭐 21년 연말에 파시든가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참고 오히려 한 채나 두 채를 더 사셔라 나중에. 그게 저는 훨씬 더 맞을 것 같아요. 대표님 저는 요즘 인터뷰하면서요. 네. 요즘 장에서 다주택자분들한테 집을 팔지 말아라. 네. 이런 얘기 처음 듣고요. 아, 그리고 그래요? 무주택자분들한테 뭐 3년 동안 무조건 사지 말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도 네.
아닙니다. 충남, 충북 이런 지역은 네. 이제 그냥 적당하게라 싸다. 네. 얼마 안 남았다. 네. 이런 얘기 좀 처음 들어요, 정말. 왜냐하면 그게 이제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네. 대부분의 이제 부동산 전문가분들은 본인의 경험치와 본인이 아는 지역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충남에서 뭐 투자 안 해봤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데이터는 전국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근데 다 보니까 너무 싼 거야. 아니, 아직은 그렇게 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상태로 이 상태로만 더 빠지면, 이거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게 눈에 보이는 거지. 실제로 차트 봐도 눈에 보이시잖아요. 이게. 그쵸, 그쵸. 네. 이게 감으로 하는 것과 네.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전체를 보시는 거의 차이네요. 완전 차이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은 지역마다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다 달라요. 다르죠. 네, 달라요. 공급 물량부터가 다른데. 그럼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김기원을 이렇게 하락론자나 폭락론자로 알고 계시는 분도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뭐 2018년 초반에 출간된 제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데이터에 근거해서 제가 올라간다라고 했던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지역들도 제가 서울이나 네. 대전, 전남 이런 데 했었고 많이 오른 지역들이네요. 그럼요. 그리고 아마도 지금 제가 2021년 10월 달에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적극적인 매도 기회다라고 제가 각종 이제 언론에서 제가 방송도 하고 했었는데 네. 근데 아마도 이번 상승장이 또 오게 되면 가장 먼저 콜을 외치는 바이를 외치는 부동산 전문가 중에 한 명이 김기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하락론자 김기원의 시대는 끝나고 머지않아 빠른 올해 연말부터 상승론자 김기원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이게 카멜레온처럼 이게 색깔이 바뀌면서 네.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렇죠.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 어떤 입장이 바뀌시는 네. 그럴 수 있을 거. 정말 인상적입니다.